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6.5절에 오는 거예요. 6.5절. 6.5절의 제목은 평면 응력. 아직 평면 응력이에요. 6.6절이 이제 3층 응력이 되는 거고 6.5절로 오면 아직 평면 응력을 다루는데 이제 후계 법칙이 나와요. 평면 응력에 대한 후계 법칙.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6단원을 배웠는데 여태까지 이제 6.4절까지는 재료의 변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의 변형을 고려하지 않고 응력만 그냥 분석을 하는 거예요. 힘 분석하고 이런 응력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원래는 X에다 힘을 주면 X에다 힘을 주면 여기 X 방향 응력이 생기잖아요. 응력이 생기고 얘를 계속 줘요. 힘을.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을 계속 주면 Y 방향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어, 영향이 우리가 예전에 배웠는데 그 포화성의 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포화성의 비라는 게 있어서 내가 X 방향으로 힘을 주면 X 방향으로 늘어나요. 그와 동시에 Y 방향으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시그마 X나 시그마 Y를 따로 볼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죠. 변형이 이제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6.5절이에요. 평면 응력을 지금 계속 다루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 샌드위치 분석했었죠. 이 샌드위치 모양을 잘라가지고 어, 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왼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면적을 A0라고 하고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력학 상태에 있으니까 그냥 요것만 이제 구해서 힘의 균형만 구해서 응력의 관계를 나타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어, 변형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변형률을 무시하고 이제 가정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는 변형률이 엄청 이제 큰 애도 있잖아요. 같은 능력에 대해서. 근데 어떤 애는 이제 변형률이 작아서 요런 이제 정력학 분석만 하면 되지만 이제 물체에 따라서 변형률이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변형률을 고려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을 연관을 시키려면 결국에는 후계 법칙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전 지식인데 이제 포화송의 비가 이제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잠깐 리뷰를 하면 얘는 일단 축방향 그 응력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애인데 축방향 인장이나 압축에서 나오네요. 그래서 이 축방향으로 힘을 주면 이게 이제 과장된 그림인데 A처럼 있던 애가 이제 B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B 방향으로는 델타만큼 커지는데 어떤 변형량이 생기는데 이와 동시에 이제 가로 방향으로는 수축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수식으로 표현한 게 포화성의 비. 그래서 이제 가정은 이제 재료가 선형탄성적이라는 가정이 있는 거고 어, 변형률의 개념 알죠? 변형률. 변형률은 올레 길이분의 변형 길이에요. 변형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올레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 그래서 이게 이제 변형률인데 변형률의 단위는 어떻게 되죠? 변형률의 단위. 이게 이제 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차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를 안 적어줘도 돼요. 얘는.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식은 요거 하나 지금 이게 누라고 표현하는데 V처럼 생기는 거. 이 포화성의 B는 요 마이너스를 반드시 붙여주고 축방향 변형률분의 가로 방향 변형률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이 마이너스가 왜 붙어 있죠? 어, 이 예를 들어서 제가 축방향 변형률이 인장이에요. 그러면 얘는 양수가 나오죠. 그러면 가로 방향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 반대로 축 방향이 압축이면 가로 방향은 인장이 되죠. 그러니까 팽창. 그래서 이 전체가 플러스가 되려면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항상 살려 주셔야 되고
이제부터 변형률이 양수가 나왔다가 음수가 나왔다가 해요. 변형률이. 그래서 음수가 나오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축방향 변형률분의 가로 방향. 이 순서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입실론 프라임은 마이너스 누 입실론이 된다. 그래서 요 식이 이제 뒤에서 나올 거니까 제가 나오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뭐 가정인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런 애를 이제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원기둥 모양을 유지하면서 변형이 되지 않죠. 실제로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정갈하게 이제 변형이 일어난다라는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방향으로 등방성 성질을 갖고 있고, 균질하다. 똑같이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료의 변형을 고려를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변형률의 개념을 도입을 하자. 역시 이제 이 등방성 모든 재료의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X 방향으로 당기면 Y 방향으로 당겼을 때 성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 변형된 정도는 축만 다를 뿐. 그 다음에 재료는 후계 법칙을 따른다. 이 후계 법칙은 무조건 선형, 탄성 재료를 가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지금 평면 응력 상황이에요. 이거 지금 아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6.2절에서 보던 거. 얘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그림만 이렇게 뭔가 3차원처럼 그린 거고 실제로는 평면 응력 상황이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일 때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의 표현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이제 실제로 변형이 일어나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 이게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제 일단 다 지금 인장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입실론 x는 내가 입실론 x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수직 응력을 알고 있어요. 이 수직 응력 값을 알고 있을 때 내가 변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그때 쓰는 게 뭐죠? 공식이? 지금 시그마 x, 시그마 y 값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알 때 변형률을 구하는 공식. 후계 법칙이에요. 후계 법칙.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알던 식이 나오죠.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알던 식이 나와요. 근데 이제 평면 응력에서는 이건 단축 응력. 그러니까 한 축으로만 작용했을 때 이제 수직 응력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데 평면 응력에서는 시그마 y가 여기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구하냐? 시그마 y에 의한 영향을 여기다 적어주면 돼. 시그마 y에 의한 영향. 걔가 뭐냐면 시그마 y를 2로 나눠서 그 변형률 성분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얘는 뭐죠? 이거는 시그마 y에 의한 y 방향 변형률이야. 그렇죠? 시그마 y에 의한 y 방향 변형률. 거기다가 포화송의 비를 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y에 의한 가로 방향 변형률이 되죠. 이제 시그마 y 입장에선 가로 방향이 어디죠? x. 그리고 z도 마찬가지예요. z도. 그 y 입장에서는 z나 x나 똑같죠. 다 그냥 둘 다 가로예요. 그래서 어, 이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해주면 이게 이제 입실론 x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그마 x에 관한 영향과 시그마 y에 관한 영향을 동시에 고려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이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식을 이해하면 오늘 하는 거에 한 반 이상은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그마 y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아, 입실론 y. 입실론 y를 표현해 보면 먼저 후계 법칙에 의해서 시그마 y에 의한 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시그마 x에 의한 변형률이 있고, 거기다가 누를 곱하면, 누를 곱하고 마이너스를 해주면 시그마 y에 의한 시그마 x에 의한 y 방향 변형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이제 출발식이에요. 출발하는 식.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생각해 보죠. 요거. Z 방향 수직 변형률 어떻게 구할까요? Z 방향. 우리가 지금 Z 방향은 응력이 없지만 XY 방향의 응력에 의한 이제 이펙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표현을 해주는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 Y에 의한 영향이 있고 시그마 X에 의한 영향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죠? 이 뒤에 있는 애랑 똑같잖아요. 뒤에 있는 애랑 얘를 2로 나누면 자 얘를 2로 나누면 시그마 Y에 의한 Y 방향 변형률 얘는 시그마 X에 의한 X 방향 변형률이 돼요. 근데 거기다가 누를 곱해 마이너스 누를 곱하면 Y 입장에서의 이제 가로 방향 변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섞어서 쓰면 돼.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다른 이제 웬만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좀 쉬운 문제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주시고 그 앞으로 이제 평면 응력 상황에서 수직 변형률의 개념을 도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적어 놓은 거고 뒷장에다가 그리고 요걸 한번 볼까요? 올레 길이가 A, B, C였어. 올레 길이가 A, B, C였고 이게 직육면체 모양인 거예요. 직육면체 모양인데 변형률이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만큼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알겠죠? 그렇죠? 이제 변형률을 올레 길이에다 곱하면 늘어난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늘어난 길이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이용해서 변형률 개념을 이용해서 재료의 부피가 얼마나 변했냐 요걸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요소를 쉽게 보려고 이제 네모나 직육면체로 보기 때문에 볼륨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요거. 우리가 이제 수직 변형률을 구했어. 수직 변형률을 구했을 때 수직 응력을 어떻게 표현할까? 라는 겁니다. 요 두 식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그마 X랑 시그마 Y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류를 양옆에 곱하고 이런 거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제 손에 익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위에 식을 1번으로 두고 밑에 식을 2번으로 뒀을 때 1번식에다가 누를 곱해서 2번을 더해요.
1 누 제곱에 시그마 y는 입실론이죠. 그러니까 수직 응력을 입실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변형률로. 1-누 제곱분에 음, 이렇게 나오죠. 일단 쓰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1번식에다가 2번식에다 누를 곱하고 1번식을 더하면 이제 y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와 x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말 그대로 평면 응력에 대한 후계 법칙이에요. 우리가 시그마랑 입실론의 관계를 정의하는 게 후계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직 평면 응력, 이축 응력이 작용을 할 때 서로 이제 90도인 애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포화송명의 비를 도입을 해서 후계 법칙의 변형 공식을 이제 구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 축만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요 밑에 식을 어, 이 밑에 식은 사실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위의 식을 알면 요 식은 이제 조금 풀다 보면 그냥 이제 외워지거든요. 이게 외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알 수가 있어서 필요하면 이제 요 식으로 얘를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에서는 이게 어떤 숫자가 주어질 거니까 숫자가 주어지면 필요하면 이제 연립해서 이제 구하면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됐죠? 그래서 뒤에 이게 답이 있고요. 뒷장에 이렇게 답을 적어 드렸고 식 자체가 이제 복잡해서 변형률의 식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응력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요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면 응력에서는 이 단축 응력처럼 축방향 응력이 하나만 있는 그 경우에서 이제 성립을 하는 요 일반적인 후계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직 변형률을 표현을 했으면 이제 전단 변형률도 표현을 하죠. 여기에 이제 전단 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런 애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가 만약에 타우 XY다. 그러면 크기가 다 같죠. 한 세트니까 얘는 한 세트니까. 그러면 얘는 변형을 하면 뭐가 바뀌죠? 이걸 이제 뭐가 바뀐다고 하죠? 맞아. 이게 이제 각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길이는 안 바뀌죠. 길이는 안 바뀌고 길이가 바뀌는 건 수직 변형률이죠. 그래서 이 모양이 바뀌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하고 싶은데 모양을 바뀌는 거를 우리가 여기 이제 감마라는 애로 이제 정의를 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전단 변형률이죠. 전단 변형률. 전단 변형률을 표현을 해라 하면 얘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얘는 뭐 후계 법칙 이런 거 필요 없죠. 저 포화성예비 이런 거 필요 없이 어 그냥 이 타우 XY가 작용해서 그만큼 이렇게 각도가 변한 거니까 이 전단 능력에 대한
요 이제 역류를 대신할 수 있는 전달 능력에 대한 이 G값을 리지디티를 써주고 그냥 구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특별할 게 없다. 전달 변율은.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뭐 전단 변형률을 구해라, 수직 변형률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식을 써서 이제 구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평면 응력의 특별한 경우. 그래서 이축 응력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사실 좀 이름이 헷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축 응력은 뭐냐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너럴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축에 대해서 제너럴한 응력이 작용하는 상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바이액시얼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바이액시얼 스트레스를 해석을 하면 이축 응력이 되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축방향 응력이 두 개가 있는 거. 축방향 응력이 두 개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축 응력이다, 단축 응력이다 하는 거는 축 응력만 얘기하는 거예요. 축방향 응력. 수직 응력이 이제 두 개의 측으로 있는 경우를 이축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전단 응력이 없어요. 이거를 이제 좀 한글로 번역하면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오늘 6.6절이 삼축 응력인데 삼축 응력도 전단 응력이 없어요. 세 가지 방향으로 이제 수직 응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쉽습니다. 전단 응력 있을 때보다. 그래서 이 두 방향으로 수직 응력만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케이스에 맞게 아까 저희가 구했던 식을 다 적어보고 변형률 식을 써보고 어 요걸 썼을 때 이 모든 식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얘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 전단 변형률만 전단 응력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 쉽죠. 그리고 이제 이축 응력일 때의 특징은 이 시그마 X나 시그마 Y가 이제 주응력이죠. 주응력이에요. 이 자체가 전단 응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축 응력이 있어요. 단축 응력. 이게 이제 저희가 2장에서 배웠던 케이스. 유니액시얼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X 방향으로만 시그마 X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시그마 Y랑 타우 XY가 0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 0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대로의 후계 법칙이 성립을 한다. 순수 전단은 이제 우리가 3단원에서 배웠던 얘도 1단원에도 나오죠. 순수 전단 상황에서는 XY 방향을 전단 능력만 존재를 한다. 시그마 X랑 시그마 Y가 0이 되니까 이게 다 수직 변형률 0이 되고 요 식만 이제 성립한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제 식을 갖다 쓰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정의하는 물리량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최적 변화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 부피의 변화량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직육면체 형태의 이제 요소가 있으면 얘가 이제 변형이 되면 물체의 최적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해주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량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건데 결론은 XYZ 방향으로의 수직 변형률을 알면 이 볼륨 체인지 값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바뀐 늘어난 기대를 변형률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최초의 최적, 변형 전의 최적을 V0라고 했을 때 수직 변형률을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라고 할 때 변형 후의 최적 V1을 표현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최적은 어떻게 되죠? 변형 전에는 A 곱하기 B 곱하기 C죠. 그래서 이게 V0는 A, B, C라고 써놨고 V1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 한번 지금 다음 장에 답이 있는데 그걸 보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V1은 어떻게 될까?
자, V1은 보이는 대로 그냥 변형 후의 최적이니까 A가 A 플러스 A 곱하기 입실론 X가 되죠. 그 다음에 B가 B 플러스 B 입실론 Y가 됐고, 그 다음에 C가 C 플러스 입실론 Z가 됐다. 그래서 A, B, C를 앞으로 빼줘요. 이제 곱이니까 A, B, C 곱한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근데 A, B, C가 이제 V0니까 V0로 표현해주고 이렇게 구하면 좀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최적 변화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다음 장으로. 그래서 저희가 구한 게 여기까지인데 얘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개했을 때 이 입실론끼리 곱한 애들 있죠. 입실론끼리 곱한 애들은 다 0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변형률 구했을 때 뭐 10의 마이너스 6승 막 이런 값이 나오잖아요. 미터로 했을 때.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0으로 보내는 거예요. 작은 애들끼리 곱한 애들은 0으로 보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쓰는 식은 이렇게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식. 내가 처음 볼륨을 알고 어, 수직 변형률을 세 개를 다 알아. 그러면 내가 이제 변형 후에 볼륨을 이렇게 근사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최적 변화량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고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제 델타 V예요. 델타 V. 얼마만큼 변했냐, 부피가. 얼마만큼 줄었냐, 얼마만큼 늘었냐. 그래서 델타 V를 구하면 이제 V1에서 V0를 빼는 거고, 결국에는 이 1이 없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변형률이 이제 일정하게 상수이고, 각축 방향으로 이제 상수이고, 이면 이제 재료의 최적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스몰 2라는 애가 나와요. 스몰 2. 얘도 그냥 정의를 하는 건데, 이제 단위 최적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V0로 나눠준, 델타 V를 V0로 나눠주면 이 단위 최적당 변화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입실론을 세 축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이 스몰 2가 나오고 얘가 이제 단위 V0분의 델타 V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약간 이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L분의 델타 L이 요게 이제 입실론 한 축 방향 입실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 최적 변화량은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 첫 번째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이게 지금 마그네슘 판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무슨 재료인지가 나와요. 그죠? 근데 재료의 성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역률이나 이런 포화성의 비값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의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응력을 받는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봤더니 X방향, Y방향으로 응력이 있는 평면 응력 상황이야. 근데 전단 응력이 없어. 그러면 이축 응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그마 X랑 시그마 Y를 알아. 근데
변형률도 알아. 근데 모르는 게 뭐냐면 포화성의 비랑 이제 탄성 계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입실론 x는 2분의 내가 모르는 2분의 시그마 x 빼기 2분의 시그마 y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y 방향 얘도 입실 2분의 시그마 y 2분의 시그마 x가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값을 줬죠? 변형률 값을 줬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얘가 4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우리가 아는 숫자를 다 적어볼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12메가파스칼이니까 이렇게 단위 맞춰서 써주고 얘가 24 곱하기 10의 6승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4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누는 12 곱하기 10의 6승 이게 되죠. 그쵸? 이거는 우리 위에서 갖고 있는 식 하나로 지금 풀어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구하라는 게 2랑 V 루죠. 그래서 어 여러분 이거 거의 계산기로 푸는 거 아시죠? 그쵸? 이거 연립방정식이니까 제가 일부러 그 꼴로 쓴 거거든요. 이거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게 이제 여러분들 계산기 보면 어 계산기 쓰는 법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이거 이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꼴로 이제 정리를 해놓고 뭐 여기 개수를 적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A1, B1, C1 적고 뭐 A2, B2, C2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2랑 이제 누가 나오죠, 바로.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누는 0.35, 2는 45 기가파스칼 나와요. 45 기가파스칼.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도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제가 이제 답을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얘가 0.36. 제가 6단원 문제도 이제 솔루션이나 문제를 주말에 올려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서 한 번씩 해보시고